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원래도 불황이었지만 올해 취업난 엄청 심합니다. 저도 간신히 이직했습니다. 조건, 연봉, 위치 따질 것 없이 그냥 입사해야 할 듯 싶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올해 좀 취업이 힘들다는 거 많이 체감하시죠?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요즘에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어렵겠구나 하는 거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좀 나대는 사람도 많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그런 사람이 좀 주는 느낌이야 이게. 일단 뭐 요즘에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껴요. 채팅창 보더라도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토로해요. 이제 직장 다니기 힘들다. 뭐 직장을 다녀도 뭐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제제이 타이거님 택시 기사잖아요. 저분 개인 택시 기사거든요. 요즘에 어때요? 손님들 많습니까? 손님들 많아야겠죠. 근데 요즘에 택시도 마냥 돈 잘 버는 거 아닌 것 같아. 뭐 돈 있어야 택시를 타죠 이게. 일단 버스 요금도 비싸니까. 일단 요즘에 제조업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제조업 나라고 그 제조업의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명을 좌우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제조업은 아무래도 일이 많아야 됩니다. 일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제조업 쪽에서 일이 없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일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을 못하는 곳 생깁니다. 일을 못하는 것도 공장을 폐쇄하거나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있죠. 그동안 잘 돌아갔던 공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기업 채용 공고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을 겁니다. 나름 취업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올해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날 뽑아주는 곳이 있기는 할까? 막 그런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제는 중견기업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뽑아야 들어가죠. 경기가 안 좋은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합니다. 채용을 줄이거나 안 합니다. 이게. 그럼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해도 뭐 못 들어간 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면 계속 놉니다. 계속. 본의 아니게. 쭉 놉니다. 쭉. 뭐 좀 놀았다가 이직해야겠다. 이직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뭐 그만두신 분들 1년 넘게 노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이게. 1년 넘게 놀잖아요. 그동안 일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앞으로 취업난이 심할 것 같아요? 덜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뭔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요소가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직장 다니는 분도 어떻게 살아남아야겠죠. 뭐 요즘에 잔업특권 없다고 해서 에이 뭐 직장 다니면서 뭐하냐 때려치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알바 같은 것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알바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선택해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사연 많았거든요. 뭐 자기가 이제 3개 정도 회사를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좋냐. 뭐 이런 고민 사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 사연 자체가 없어요. 한 개라도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A하고 B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좋냐. 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4년 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연 자체가 없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될 것 같다고요.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 장기간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좀 멘탈이 안 좋아지냐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는 무엇일까?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겠죠. 일단 빚이 없어야겠지. 근데 빚이 많은 분들이 많아.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예요?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빚 갚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빚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천에 깔려 있어요. 거기다 뭐 할부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어. 할부도 빚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악몽과 대비 없이 그냥 좀 인생을 소위 막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버텨나갈 수 있겠냐고. 버텨나가기 힘드니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빚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금 확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현금만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현금이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뭐 집을 사느라 뭐 이것저것 뭐 돈 쓰느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 쓸만한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씀씀이야, 씀씀이. 예, 씀씀이는 좀 줄여야 될 겁니다.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일단 빚이 웬만하면 없어야겠고 현금 자산이나 이제 그런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야겠고 그리고 씀씀이가 적어야 돼요. 씀씀이가. 그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게 딱히 무서울 게 아니야.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나이 먹어서도 버틸 수 있는 직장.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거죠. 제가 말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다 부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빚도 있고 현금도 많이 없고 씀씀이가 생각보다 크고 직장도 안정적이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거지. 이번 달 생활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번 달 그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나 우리 회사에 못 버티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 대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 터지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돈 있으면 함부로 쓰지 말고 빚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신신당부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이번에 인턴 뽑는데 1770명 지원했다고 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이런 댓글 다는 건 좋은데요. 인턴은 몇 명 뽑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뽑을 것 같아. 한 10명 뽑을 것 같아요. 10명. 인턴은 사실 많이 안 뽑습니다. 많이 안 뽑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뽑아야 한 2, 30명 정도? 그 정도 뽑지 않을까? 그 정도 뽑는다 하더라도 1700명이 엄청 많이 지원한 거죠,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인턴은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인턴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인턴도 종류가 있어. 그냥 인턴 기간만 끝나는 게 있고, 이제
정규직 전환 인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 일을 잘해서 이제 고과를 잘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채용도 있는데, 어떤 채용인지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인턴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되는 인턴인지,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규직 전환 조건의 인턴이면 괜찮은 조건이고, 근데 단순 인턴이라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인턴에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인턴 사실 월급도 적고요.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왜 지원할까? 이게 나중에 이제 대기업 채용하거나 좀 존에서 들어갈 때 경력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력용으로 이제 많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 인턴 다니면서 이제 이 정도 큰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네. 아니, 인턴은 원래부터 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턴은. 왜냐하면 인턴이 나중에 채용할 때 플러스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인턴도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이게. 인턴도 많이 귀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업들이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줄일 텐데, 그러면 인턴 채용도 돈이 드는 거잖아. 사실 인턴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보통 회사 들어가도 그냥 이제 정규직 잔심부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맡아서 하겠지. 앞으로 인턴 기회도 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기회질 거란 말이지. 그만큼 이제 어떤 일이든 함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에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제 회사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어느 회사는 지원하시고,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들어가 나서 어떻게 해서는 잘 버티시기 바랄게요. 지금 다니는 분들도 뭐 지금 회사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왜 어지간하면 다니는 게 낫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